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현재까지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수도권에서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홍역 예방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홍역 환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역은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과 콧물 증상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고열과 함께 얼굴부터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 등 침방울과 공기로 전파돼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전국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도내에서도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환자 연령대는 만 4살 이하의 유아와 20, 30대가 대부분입니다. 홍역을 예방하려면 먼저 영유아의 경우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에 1차 접종을 받고 만 4살에서 6살 사이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각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면 12살 이하까지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성인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983년에서 1966년 사이에 출생한 성인의 경우 2차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항체가 없어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동안 손을 자주 씻고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최근 대만과 베트남 등 동남아와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홍역이 발생한 환자가 늘고 있어 여행 전에 본인의 예방접종 여부를 보건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고성과 속초까지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미분양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추가 공급까지 예정돼 있어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2021년 입주 예정으로 6개 동 370세대 건축이 진행 중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분양률은 32.4%에 불과합니다.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도 분양률이 저조해 고성 지역은 지난해 11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동해와 속초, 고성 등 3개 시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미분양 지역에 비해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의 미분양 주택 위험 진단 지수에 따르면 속초와 고성, 동해시는 미분양 경고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 주택이 755세대인 속초시는 경북 경산시와 함께 위험지수가 10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동해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을 유지하며 1년 넘게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신규 아파트 물량이 계속 풀린다는 점입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4월까지 도내 입주 예정 아파트는 3,766세대로 원주와 속초, 동해 등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조절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어떤 주택 공급이라든지 택지 계획들은 장기적인 난목을 가지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중 상당수가 준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준공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준공 절차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 뒤 상업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건설공사 도중 토사가 유출됐던 횡성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동 20개월이 넘도록 아직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데다 인가와도 가까워
호우 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 현장을 보다시피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흙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구가 과연 저거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 드는 거죠. 횡성의 또 다른 태양광 발전소도 작년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준공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산지 복구를 하지 않은 채 미준공 상태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도내 42곳, 전국적으로 287곳, 27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준공을 받지 않더라도 전기 안전점검만 받아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증을 한 제주에서 성명 요청을 하면 현재 법내에서는 거부할 수 없이 성명해줘야 돼요. 아쉬울 게 없는 사업주 입장에선 산지 복구 등 재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준공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년 철원과 청도 등 준공받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지에 국한되거나 발전 허가권 거래 제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준공검사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대두되자 산업자원부도 준공을 마쳐야 신재생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다른 허가 사업처럼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통일교육 강화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으로 추진되던 민병희 교육감의 방북 일정이 취소되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당초 방북 일정은 1월 20일부터 25일까지였습니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 추진하던 방북 일정은 통일부에서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해 일정이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방북이 성사됐다면 민 교육감은 북측 교육 관계자를 만나 남북 강원도 간 교육 교류 확대를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북이 불어되며 대북 교육 교류의 속도를 내려던 목표에는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 이후까지 중장기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평화 감수성 교육 확대를 통한 공감 확산기,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통일 강원도 교과서 개발 등 참여 확대기, 2023년 이후는 평화 교육원 설립 등 일반화기로 나눴습니다. 남북 교육 교류 조례가 이미 통과되었고 기금도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의 아이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웃으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강원 간 인적 교류를 넓히는 것을 주요 추진 과제로 잡았습니다. 우선 남북 강원도 학생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통일부 등 정부의 결정권이 절대적이지만 정치 행정 분야보다 교육 분야의 남북 협력이 더 용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도교육청의 남북 교육 교류 정책이 언제쯤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선 KTX 개통 1주년을 맞아 지역 발전 전략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과 휴양 특구 등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KTX 강릉선 이용객은 453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12,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림픽이 열린 2월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까지 늘었고 오는 2025년 3만 1,000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대 이용객이 30%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이나 휴가 목적이 50%를 넘었으며 최대 3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지자체의 관광 상품까지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원도에서 좀 발휘하셔서 그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관광 상품을 계속 새롭게 하고 확산시키고 다양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 목적 이용객이 많은 강릉은 관광 도시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과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평창은 계절에 맞는 레저 스포츠 특화를, 업무 출장 비율이 높은 원주는 의료 헬스기기 관련 산업 육성이 제시됐습니다. 강원도는 KTX 역세권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2월 말로 용역을 준공하는 목표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각 역사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역사 개발을 추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는 KTX 출발과 도착역의 서울역 일원화와 운행시간 단축, 시간표 조정과 연계 교통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 요금을 대폭 할인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늘리고 그다음에 시간표를 제대로 해서 여기서 출근하고 일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의 이 승객이 늘 수 있는 강릉선 KTX를 지역 발전 핵심 시설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지자체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는 민선 7기 당면 현안으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자치분권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이양일갈법 제정 등 주요 분권 정책과 연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사무위임 과제를 반기별로 지속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각 지역 현안을 제안받아 검토해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선정 발표를 일주일가량 늦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오늘쯤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를 예상했지만 내부 조율이 늦어지면서 다음 주 초쯤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31일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 영월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릉에서 포항 구간 절토를 현대화하기 위해 강원도가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강릉에서 삼척 구간의 고속화와 삼척에서 포항 구간의 전철화를 위해 올해 사전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에서 삼척 구간은 시속 60km의 저속으로 운행하고 현재 공사 중인 삼척에서 포항 구간은 비전철로 계획돼 있어 고속화와 전철화가 필요하다고 강원도는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600갱도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백시는 올해 4,200만 원을 들여 학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근대 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재 등록 이후 다른 탄광 유산들과 연계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6도에서 7도, 영서 지역은 3도에서 6도, 강원 산지는 2도에서 4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또 철원과 화천, 양구, 평창, 그리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강릉과 동해, 삼척과 태백, 속초, 고성, 양양,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건조경보가, 또 원주와 영월, 정선과 인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오늘 새벽 4시에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겨울철 강릉 딸기 수확이 요즘 한창입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강릉 딸기 수확이 시작됐고 다음 달 말까지 176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17농가에서 5.86헥타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서량과 산타, 금실 등 국내 품종이 88%를 차지해 로열티 절감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검찰이 MBC 강원 영동이 보도한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따르면 강릉 지역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조사 진정에 대한 배당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지청 형사부는 라파즈 한라시멘트 진정을 배당받아 동부광산 안전사무소와 지질자원연구원 그리고 강릉경찰서 등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밤 시간에도 보육이 가능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나섭니다.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 보육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강원도의 승인을 거쳐 오는 4월쯤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보육교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영월읍의 공립어린이집을 사업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참여 희망 가정이 많을 경우에는 24시간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올해 1억 8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와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작물로 지원 금액은 헥타르당 조사료는 430만 원, 일반 풋거름 작물은 340만 원, 휴경할 경우 280만 원이 지원됩니다. 평창군은 올해 벼재배 감축 목표량을 53헥타르로 세웠습니다.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을 위한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춘천시는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가공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외식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 농협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전 안심 먹거리로 식품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 가공, 외식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으로 농식품산업 동반 성장과 외식산업 육성, 식품 연구 등 3개 분야의 11개 과제를 정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28일까지 시군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세계 응급환자 이송업체 구급차 48대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전사와 응급구조사 등 구급차 인력의 적정 여부와 구급의약품과 의료장비 보유 여부, 그리고 영상 운행 기록 작치를 비롯해 기준요금 준수와 목적의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이송 처치료 과다 징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구급차 운행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춘천시가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올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중환자실 입원비 지원 등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